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것은 장내 세균에 대한 것은 뭐 박세준 회장님이 더 많이 아시고요. 저는 식품 첨가물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의 장 환경을 이런 독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런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냅니다. 특히 동서 시리얼에서 식중독 사건이 터져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 전문가라고 저를 불러서 방송국에 YTN, 쾌도남마, 뭐 CBS의 뭐 김현정의 뉴스쇼 한 12군데 나가서 1시간 이상, 한 50분 이상 식품 먹거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장 환경이 예전 사람들에 비해서 현대인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이유는 너무나 인스턴트 식품이 범람되어 있다.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요즘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갖다가 암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암자가 매산자에다가 입구자가 3개가 돼 있고요. 병역자로다가 돼 있는데 산더미가처럼 뭐를 먹어서? 산더미가처럼 많은 음식을 먹어서 우리는 뭐에 걸린다? 암에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암이 걸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의술도 발전되어 있는데 암에 걸리는 메커니즘이 그럼 뭐냐? 암에 걸리는 것은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잘못 먹었던 먹거리가 원인이라는 거죠. 그 암세포는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전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럼 뭘 그렇게 잘못 먹었냐?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 환경이 6.25를 겪으면서 상당히 우리가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그래도 한국에서 이 먹거리를 주도했던 게 식품산업입니다. 식품산업 중에서 이 간장 공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것들이 정말 그러면 간장을 제대로 만들었냐? 우리가 간장을 하나 먹더라도 우리가 외간장이라고 했던 게 염산으로 분해한 간장이었어요. 심지어는 콩이 부족하니까 이발소에서 나오는 머리털, 그 닭을 가공하는 데서 나오는 닭털, 이런 걸 가지고 염산을 집어넣으면 가수분해가 돼요. 1985년도에 간장 회사가 1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간장이라는 것이 외놈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외간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정령 염산으로 분해한 간장을 0.1%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염산을 가지고 한국에 콩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단백질 원을 가지고 분해를 해서, 물론 콩도 갖고 했지만은 하여튼 이게 우리가 외간장이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먹었냐. 거기다가 장조림을 해서 간장 한 방울도 안 남기려고 다 먹었었고요. 또 외간장이라는 거에다가 달걀 집어넣고 밥 비벼서 아주 맛있게 먹은 적도 있고, 모든 장아찌의 원료들, 모든 뭐 이런 간장게장들의 원료들, 이런 것들이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간장을 먹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를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간장을 잘 만드는 회사가 기꼬망이라고 정평이 나 있어서 발효식품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꼭 가보고 싶어서 국가에다가 제가 91년도에 대학 교수로 갔는데 한 2년 동안 프로포자를 내서 제가 그게 국가에서 그래 갔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쭈꾸바라고 하는 발효식품 연구소, 우리 대덕보다 한 10배 더 큽니다. 거기 가서 기꼬망이라는 회사를 보고 오려고, 마르코메라고 하는 된장 회사를 보고 오려고 그거를 기획을 해서 제가 진로, 동경의 진로의 한국관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동경의 음식점을 갖고 있었는데, 진로에서 그 빌딩을, 호텔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쭈꾸바 가서 이제 공부하기 전에 2달 정도 일본에서 체류를 했는데, 저는 간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딴 거는 아무것도 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저는 간장을 보러 일본의 백화점에 아주 설레이는 가슴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깜짝 놀란 거,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일본에는 염산으로 분해한 3분의 간장이 0%도 없습니다. 0%. 아, 그러면 섞었겠지, 우리가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몽고 간장, 샘표 간장, 그게 전부 혼합 간장이라고 그래서 염산으로 분해한 간장하고 양조 간장은 정말 눈곱만큼 들어가 있는 거. 1%, 2% 그냥 형식만 갖추는 거죠. 그런데 저가 정말 뚜껑이 열려버린 거는 100% 양조 간장을 먹는데 거기에다가 100% 콩으로 만든 간장을 먹고 있더라. 본 양조 간장, 환대두 간장.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딴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귓고망이고 나발이고 갈 필요도 없다. 보따리 싸가지고 한 달 만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저가 열받아서 너무 분해서. 그럼 우린 뭘 먹고 살았냐? 그때 당시에도 바람간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래서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경실련하고 저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화학간장의 유해성을 심포지엄을 열어서 아주 그때 당시에 96년도에 아주 정말 한국 사회가 막 뒤집어집니다. 여태껏 우린 뭘 먹고 살았는데 염선으로 분해한 바람간장을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좁았던 거예요. 라면 스프가 100% 바람간장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라면 스프가. 염산 분해 간장을 가지고 라면 스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장은 그때 당시에 2천억, 3천억 밖에 안 돼요. 라면 시장은 조 단위가 넘어요. 난리가 난리. 결론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라면 스프 옛날 맛이 안 납니다. 라면 맛이. 왜? 뭐가 바뀌어서? 스프가 바뀌었어요. 염산으로 분해하면은 단백질의 함량은 많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조 간장 가지고 스프를 만들기 때문에 맛이 좀 흐려요. 간장도 그럼 어떻게 됐냐? 우리가 간장 하나만이라도 인제서부터 뭘 드셔야 되냐? 댁에 가서 이렇게 보셔야 돼. 양조 간장 드셔야 됩니다. 양조 간장. 우리는 염산분해 간장 같은 걸 먹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장 환경이 다 파괴됩니다. 지금 저는 박세준 회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참 과감하세요. 책을 쓰시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제가 많이 배웁니다, 사실. 지금 장생태계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의료보험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에 자, 염산이 들어가는데 염산이 뭔지 아시죠? 염산이 들어가는데 황산하고는 틀립니다. 염산이 들어가는데 장 생태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가 왜 적게 사냐? 일본은 염산으로 분해한 간장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회사에서 수십억들 들여서 MSPD라고 하는 디스피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안 나오게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안 나오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장 생태계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유산균을 드시면 더 좋지만은 일단은 나쁜 게 안 들어온다는 차원에서 간장 하나만이라도 뭘로 바꾸셔야 된다? 양조간장으로 바꾸셔야 된다. 학교 급식에는 100% 양조간장이 들어갑니다. 왜? 자라는 어린아이들한테 뭐를 먹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염산 분해간장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장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의 건강을 어떻게 해줬다? 건강하지 못하게 해준 거예요. 그럼 어디가 제일 건강하지 않을까요? 위보다는 장 환경이 그런 유해 물질이 들어오면 좋은 미생물들이 자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유 회사가 요즘 난리 났습니다. 우유를 하루에 3컵 이상 먹으면 대략 암에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초비상입니다. 초비상. 그게 과학이 진보되니까 이제 별 연구가 다 나옵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돼서 아주 그냥 우유 회사들이 지금 학부형들이 전화 옵니다. 우유 먹여야 됩니까? 안 먹여야 됩니까? 심지어는 학교 급식에도 그 우유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상당히 무서운 거죠.
세상에 우유를 하루에 3컵 이상 먹으면 대략 암에 걸린다는데 누가 우유를 먹겠어요? 근데 그 이론은 뭐냐? 그 이론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우유는 젖소가 분비하는 거죠. 젖소가. 그죠? 젖소가. 그러면 젖소들이 우유를 분비하는 시기는 반드시 새끼를 낳았을 때 누구한테 주려고 분비하는 거예요? 새끼한테. 자기 새끼한테 주려고. 그죠? 그게 우유예요. 우유. 그런데 지금 우유는 365일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얘네들은 365일 새끼를 낳은 것 같은 호르몬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가처럼? 새끼를 낳은 것 같처럼. 그거를 그냥 짜냐? 빡빡 짭니다. 왜? 낙농업자들은 뭐가 많이 나와야 돈을 버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 생산량인데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를 많이 받는다? 젖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얘네들도 우리 인간들한테 안 좋은 물질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의 유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맞네. 예. 누가 이 우유라는 건 원래 누가 먹어야 되는 거다? 송아지가 먹어야 되는 건데 공장에서 짜내듯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유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젖소들이 새끼를 낳은 것처럼 젖이 팅팅 불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전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우유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넘어갔던 건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유해로 그 안에 아주 우리 인간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호르몬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유를 먹고도 장내 환경은 어떻게 된다? 부패가 된다. 나는 우리 박사님 회장님 이렇게 보면 원래 뭐로 시작하셨어요? 죄송하지만 계신 데서 죄송하지만 오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로 시작하셨어요? 원래 사람들한테 먹는 유산균으로 시작하셨나요? 뭐로 시작하셨어요? 예? 동물들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동물들 돼지들 악취 안 나게 하려면은 이놈들도 뭐가 건강해야 된다? 장이. 동물의 저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물의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요. 저가 요즘 얘기 슈퍼 이팅 식품도 등급이 있다. 속된 말로 그런 거를 먹고 자란 돼지하고 소위 얘기하는 꿀꿀이 죽을 먹고 자란 돼지하고 고기의 품질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립니다. 여러분들 달걀을 보면은 닭이 커서 산란계가 알을 낳으면 첫 번째 알을 낳는 거를 초란이라고 합니다. 초란의 영양 성분하고 닭이 알을 못 낳게 되는 거를 폐계라고 합니다. 폐계. 용도 폐기돼서 버리는 닭을 폐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폐계가 난 달걀은 나면서 껍질이 깨집니다. 여러분들 초란하고 폐계가 난 닭의 알하고는요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달걀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식품의 등급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소 돼지도 소위 여기서 나오는 유산균을 먹고 자란 돼지하고 소하고 닭하고 등급의 품질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근데 어떻게 다 이렇게 또 우리 사람들한테 유익한 이런 건강식품을 개발하신 게 창조경제라는 게 말로만 떠드는 거지 사실은 이런 분들 저는 발굴해서 상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창조경제가 이게 발상의 전환을 동물들 거를 하셨다가 모르다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 네? 여러분들 식품 첨가물은 전부 다 누가 만들었냐? 이게 자연에서 만든 거예요. 신종플루 생겼을 때 난리 났어요.
신종플루 생겼을 때. 사실 신종플루 같은 거 생겼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또 장의 생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정말 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면역력은 장의 70%가 다 들어있어요. 장의 환경이 나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살려면은 장의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타고난 DNA가 장의 환경이 일본 애들보다는 튼튼합니다. 일본은 이질이라고 그래서 사회에서 쉬겔라고 하는 균이 있는 거를 물을 잘못 갈아 먹었다던가 조금 뭐 김치 같은 거 이런 거 좀 상한 거 먹었다던가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이질의 특징은 피똥을 쌉니다. 피똥. 정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피똥. 어디에 환경이 나빠서? 한국은요 마늘 고춧가루를 먹는 습관 때문에 그나마 이질균들이 못 자라요.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 옛날 사람들은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옛날 분들은 그나마 어디에 환경이 그래도 괜찮다? 장의 환경이 괜찮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더러운 손으로 껌을 씹었다가 화장실에 붙여놨다가 화장실은 좀 심한 얘기지만 어디에 그 세대세요? 굉장히 젊으신데 어디에다 붙여놓으세요? 벽에다가 붙여놨다가 또 왜 이렇게 손으로 늘렸어요 그거를? 에? 그래도 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 안 걸립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예, 설사 쫙쫙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이 전부 다 학교 급식은 살균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 급식 영양사들한테 특강할 때 그럽니다. 야, 아이들 깡통 만들지 마라. 이제는 김치도 살균한 게 들어와야 되고요. 달걀도 살균한 게 들어와야 되고요. 균이 있다 없다? 걔네들 안에 유산균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김치 한번 보세요. 김치. 제가 중앙공무원연수원에 가서 고위공직자들 1급에서 3급 특강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해줬습니다. 옛날에 연탄가스 중독이 되면 연탄가스가 정말 강한 독입니다. 일산화탄소가 굉장히 강한 독입니다. 연탄가스 중독되면은 어머님이 뭐 들고 오셨어요? 예? 동치미 국물, 또 뭐? 김치 국물. 어떤 사람 울더라니까 진짜로. 그 자기 지방자치 부시장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나 불렀어요. 특강해달라고. 울더라고요. 누가 생각나서?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런데 그런 음식을 지금 먹을 수 있다 없다? 젊은이들 못 먹습니다. 전부 설탕물 먹고 삽니다. 조금 깍두기 잘한 데는 이제 가보면 다 사이다 섞어요. 요구르트 빨간 거 있죠? 그거 섞어요. 유산균이 있다 없다? 지금은 배추 샐러드를 고춧가루 버무려서 먹는 겁니다. 어떤 김치를 먹어야 되냐? 정말 옛날에 어머님이 저온 발효시켜서 어떻게 준 거? 국수 말아 먹고 밥 말아 먹었던 그런 시원한 국물 맛이 나는 김치 안에는 유산균이 들어있다. 지금 요즘 김치들은 유산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 유산균이 어떤 역할을 해준 거죠? 일산화탄소도 중화를 시켜줬다 안 해줬다? 해줬다. 우리는 실험을 안 했어도 우리는 실험을 안 해도 옛날에 경험만 갖고를 보더라도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유산균들이 해주는 역할이 죽었잖아요. 연탄가스로 죽은 사람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현명한 어머니는 뭐를 갖고 오셨어요? 응? 김치 국물 갖고 오고 동치미 국물 갖고 와서 살았다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은 사실 저는 이제 요즘 뭐 디톡스라는 용어도 쓰고 우리 몸을 클린 깨끗하게 하자.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못 낳습니다.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자가 자라질 못해요. 일본의 NHK 방송에 동경대학 교수가 나와서 9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의 정자 수가 6천만 마리다 그랬어요. 6천만 마리. 그럼 6천만 마리면 어떻게 되냐? 정상적인 성인 남자는 1억 4천만 마리입니다.
그런데 만 20세, 78년도생들인데요. 만 20세 된 남자들이 6천만 마리다. 그러면은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이를 갖고 싶어도 반밖에 못 가져요. 3천만 마리면은 불임입니다. 6천만 마리면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얼마밖에 못 갖는다? 반밖에 못 가져요. 그 얼마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1억 2천만 마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왜 그러냐 그럼? 환경 호르몬이 내분비 생태 교란 물질 너무 어려우니까 동경대학 교수가 NHK KBS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환경 호르몬. 그럼 환경 호르몬이 뭔데? 정상적인 호르몬을 가짜로 만들어서 정상적인 역할을 못 해주게끔 하는 게 환경 호르몬이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데 왜 만 20세 된 애들이 왜 이렇게 불쌍해졌는데? 컵라면 때문에 그렇다라고 발표했어요. 컵라면. 컵라면. 응? 뭐 때문에 그랬냐? 그때 당시에 컵라면의 용기가 스티로폴로다가 돼 있었어요. 스티로폴로다가 된 데다가 80도에 물을 집어넣으면 스텔렌이라고 하는 물질이 거기서 눈에 안 보이지만 다 녹아 나오는 거예요. 스티로폴에서. 스텔렌이라고 하는 물질이 정자를 교란한다. 못생기게 해준다. 그럼 그것만 있냐? 농약류들, 농약, 살충제. 여러분들 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중국집에서 일요일날 가족들하고 음식 먹으려고 탕수육 시키고 짜장면은 좀 덜하지만 탕수육 소스 같은 거 보면은 랩을 씌워가지고 거기서 물 뚝뚝뚝뚝 떨어져요. 푸탈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푸탈레이트. 이게 암도 일으키고 환경 호르몬으로서의 역할도 해주고 아침에 등산 야유회 같은 거 가실 때 보면 떡집에서 그 뜨거운 백설기를 어디에다가 포장하고 있어요? 그것도 뜨거우니까 고무장갑 끼고 합니다. 2개씩 끼고 떡집에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장의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떻게 되어 있다?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박 회장님 호랑이 균 얘기하는데 호랑이 균이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젊은 아이들의 변을 가지고 유산균을 측정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너 밥 먹을래? 피자 먹을래? 그러면 뭐 먹는다고 그래?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분들 밀가루 요즘 젊은이들이 왜 여기는 이제 다음 수업부터 젊은이들 하나씩 데리고 오세요. 지금 우리가 우리 박 회장님이 개발한 뭐 장생, 청인, 뭐 요즘 제품 이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거를 주로 연세 드신 분들도 드셔야 되지만 앞으로는 좀 누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장의 생태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회복시켜줘야 돼요. 옛날에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설사하면 뭐 먼저 보는 거예요? 변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이 나쁘면 뭐 먹였는지 아세요? 저는 비오비타 먹고 자랐습니다. 비오비타 부자들이나 먹었습니다. 비오비타. 그게 뭐예요? 프로바이오틱스예요. 여기서 나오는 청인, 장생에 들어있는 거 반도 안 되는 숫자예요. 흉내만 낸 거야, 흉내. 옛날에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일본균 그대로 수입해다가 일본 사람들에 맞는 균을 누가 먹은 거다? 한국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걸 먹은 거죠. 그나마.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장의 환경이 어떻다?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환경 호르몬 또한 어떻다? 정자수 또한 약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못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결국 영국의 러셀 교수도 그 사람의 대변을 보면 건강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색깔의 대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황금색. 황금색 대변을 보려면 물론 우리 몸 안에 있는
담즙에서 나오는 담즙산의 영향도 받지만 근본적으로는 식유섬유소 많이 섭취해야 되고요. 식유섬유소. 응? 여기서 뭐 나오죠? 식이섬유소 들어가 있는 거? 예? 뭐 나오는 거 없나요? 식이섬유소 뭐 나오죠, 회장님? 다 들어있나요? 아, 뭐 쓰시죠? 차전자피 쓰시나요? 예. 뭐 천연초. 예. 거의 뭐 식이섬유소. 뱃속에 이런 식유섬유소가 많이 들어가서 다른 게 아니에요. 장내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가 만들어진다? 피자만 먹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91년도에 대학 교수로 갔는데 92년도에 정부에서 경기도에서 교수님 밀가루보다 쌀을 촉진하는 이런 거를 좀 연구 좀 해주십시오. 제가 밀가루에다가 개미를 집어넣었어요. 스펀지에 나왔던 겁니다. 그게. 밀가루에서 개미가 죽어요. 개미가. 우리 학생들이 뭐 단순한 관찰이니까 쌀 바구니를 집어넣고 밀가루에다가 하나는 개미를 집어넣고 쌀하고 밀가루하고 두 군데 실험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 그게 뭘 잘못했냐니까 교수님 죄송하지만은 개미가 밀가루 안에서 다 되졌어요 그러는 거야. 예? 바구니도 다 되졌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민망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왜? 뭐를 잘못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저도 처음에 식품학자인데 저도 처음에 야 그거 뭐 다시 하자. 다시 했어요. 똑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저도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왜 밀가루에서 개미까지 죽냐? 처음에 바구미는 밀가루가 이 분산되는 먼지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미를 한 거예요. 밀가루에 뭐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예? 방부제가 들어가 있어서. 밀가루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방부제. 거기에다가 밀가루를 하얗게 하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마트에 가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무방부제, 무표백제, 무계량제, 무자가 한 4개, 5개 붙어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식품산업이 좋은 거를 붙여놓는 게 아니라 뭐를 빼면 가격도 내려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무자가 그렇게 많이 붙어있어요. 그거 왜 그랬냐? 미국에서 밀가루를 이걸 잘 얘기해야 됩니다. 밀가루 유해론을 얘기할 때 한국의 밀가루 유해론을 얘기해야지 미국의 밀가루가 나쁘다 그러면 이거는 총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세계 3분의 2의 인구가 소맥이라고 하는 밀을 먹고 삽니다. 문제는 뭐냐? 한국의 밀가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밀을 누구한테 원조 받았어요? 한국이. 예? 미국한테 원조 받았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 먹거리가 뭐가 있었어요? 지금 진짜 팔자 편한 나라가 된 거죠. 미국한테 원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한 애들한테 쌀 줄 때 오대산 철원에서 나오는 오대산 이천에서 나오는 여주 햅쌀 줍니까? 뭐 줘요? 묵은 쌀 주는 겁니다. 묵은 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 급식에서 먹고 있는 게 아이들이 묵은 쌀을 먹고 있어요. 아직도. 햅쌀 못 먹습니다. 지금 학교 급식에서. 근데 걔네들이 거의 다 버려야 될 거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원조 준다고 준 거예요. 그러면 소맥이 7년 8년 보관하면 어떻게 되냐? 새까매. 소맥이 무슨 색깔이다? 거의 갈색 이상으로 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재분을 해보니까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 틱틱해. 밀가루를 원조를 받아서 재분을 했어요. 가루를 냈어. 내니까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 틱틱해. 왜? 소맥이 오랫동안 저장하면은 그렇게 변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백이민족이니까 뭐를 좋아한다? 쌀을 생각하면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얀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머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밀가루를 표백시킨 거예요.
밀가루 어떻게 한 거예요? 흡액시킨 거예요. 자, 그 밀가루가 우리 장내에 들어오면 장내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한국은 환갑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지금. 한국은 무슨 잔치를 해줬었어요? 그럼 그때까지 살았으면 잘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해 요소가 다 뭐냐, 장내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었다 안 됐었다? 안 됐어요. 시골에서는 농약이 어디로 들어와요? 코로 들어오죠.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새까매. 다 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독은 어디서 해줘야 돼요? 간에서 해줘야 돼요. 이런 생태 환경을 먹거리에서도 갖고 있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연근, 우엉, 도라지, 더덕 너무너무 좋은 식품이에요. 이 환절기에는 더덕이나 도라지 같이 좋은 식품들 없어요. 더덕하고 도라지를 껍질을 벗겨놓으면 무슨 색깔이에요? 네? 갈색으로 나는 갈색. 그죠? 근데 마트 가서 사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네? 하얀색이에요. 응? 제가 여기 뭐 이 인근에 있는 음식점 하는 사람들도 거의 저한테 교육을 다 받아요. 요즘 서울 시내에 제가 식품안전 교육을 시킵니다. 종로 할인가게라는데 거기서 시키는데 한 600명이 그날 왔어요.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잘 해줘야 한국의 식품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들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라지, 더덕, 연근, 우엉 참 좋은 식품인데 이런 식품들을 색깔이 하얀 게 들어오면은 반품시켜라. 그러면은 이거를 생산해서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것만 만들겠어요? 어떤 것만? 표백 안 한 것만 만들겠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살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일어나세요. 일어나더니 교수님, 내가 도라지, 더덕, 연근, 우엉 이거 간에 포장하는 공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표백 처리 안 합니다. 그러는 거야.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수님, 우리는 락슨물에 담았다 뺐는데요. 그러는 거야. 네? 그 사실이에요. 차, 염소산, 나트륨. 여기다 놓다 빼면은 어떻게 돼요? 하얘져요. 이게 현실이다. 이게. 예전에는 장내 미생물들이 왜 못 사냐? 수돗물 하나만 하더라도 금붕어를 키우려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어요? 아까 염산 간장 얘기를 했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CL이라고 하는 클로라이드, 염소를 날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살아요? 그 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다? 매일같이 먹고 살았다. 그래서 돈 있는 놈들은 뭐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권력이 높고 돈 많은 사람들은 생수 먹고 사는 거예요. 미군 부대 물건을 왜 그렇게 좋게 생각했냐? 미군 애들은 염소의 수돗물에, 동두천의 수돗물에서 염소 냄새가 나니까 얘네들이 코를 막아요. 미군 애들이 한국의 수돗물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는 장흥에 있는 산 하나를 까가지고 다이아몬드 생수라고 해서 미군 놈들 먹이려고 만든 게 생수의 원조예요. 돈 많은 집에서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미군 부대에서 물건 갖고 나오는 거예요. 미군들한테는 먹거리는 넉넉하게 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먹고 남은 거는 야매시장이라는 대로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의정부 제1시장은 전부 미군들이 갖고 온 미제 물건 팔았던 데예요.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권력층들만 생수를 먹어요? 결국 풀었잖아요. 풀었죠. 지금은 정수기 물을 먹으니까는 클로라이드가, 염소가 다 걸러져요. 지금은 수돗물도 고도 상수처리라고 해서 염소의 양을 최소화시켜요. 옛날에는 커피 끓여서 먹으려고 그러면 수돗물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끓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내 생태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안 좋으니까 무슨 잔치가 있었다? 환갑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다 잊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제가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전달하는 게 식품 첨가물의 유해성과 여러분들 장내 환경이 어떤 연관성이 있냐. 지금 다이어트라는 게 살을 뺀다는 개념으로 가면은 이거 한국 애들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뭐를 하면서 몸에 있는 뭐를 빼주면서 독소를 빼주면서 부수적으로 얻는 게 뭐다?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는 의학용어입니다. 다이어트는 의학용어예요.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면은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한국이 너무너무 잘못된 게 원푸드 다이어트. 뭐 우리 여교수들도 교수님 고구마 먹으면 다이어트 돼요. 바나나 먹으면 돼요. 뭐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의 환경이 깨끗하면은 여러분들 장의 환경이 깨끗하면은 디톡스가 되면은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잘못돼 가지고 전부 다이어트 그러면은 못 빼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살 빼는데. 여러분들 폐혈증도 모든 지금 김대중 대통령도 뭐로 사망하셨어요? 폐혈증으로. 앙드레 김도 대장암 걸려 있다가 폐혈증으로. 여러분들 황수관 박사님도 어이 잘하시네. 황수관 박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폐혈증으로. 급성 폐혈증이 그분은. 폐혈증은 몸 안에 세균이 들어와서 혈액을 썩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부전, 다장기 부전, 온몸에 있는 오장육부의 기능이 동시에 멈춰버려요. 아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폐혈증이 생기는 사람들은 다 뭐냐? 하나같이는 면역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뭐가 떨어진 거예요? 면역력이. 그래서 내가 이 박세준 회장님 보시면은 나오는 제품들이 장의 생태를 좋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다? 면역력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인민이라고 하는 세포를, 인민 시스템을 편도가 30% 갖고 있어요. 편도에. 그래서 편도 수술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도가 30%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열이 나는 거예요. 편도염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서 해주는 역할이 뭐냐? 바이러스는 열에 제일 약해요. 바이러스는 어디에 제일 약해요? 지가 스스로 열이 나서 죽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편도에 염증이 안 생겨서 열이 안 나면은 뇌로 가면은 뇌수막염으로 우리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폐로 가면은 폐렴으로 죽게 돼 있어요. 얼로 가지 말라고 조물주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뇌로 가지 말고 폐로 가지 말라고 안전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편도가 몇 프로를 차지한다? 30% 차지해요. 30%. 그 다음에 위에는 인민 시스템이 살 수가 없어요. 산다는 게 아니라 면역 체계가 움직일 수가 없어. 위에는 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 시스템 못 살아.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가냐? 대장으로 내려가는 거야. 장 중에서도 어디로 내려간다? 대장으로 내려간다. 대장으로. 그래서 대장에서 70%의 면역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장내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면역 시스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동원 선수가 요즘 야구 시절 되면 저랑 동갑이고 그래서 뭐 우리 흔히 그럽니다. 58년 시대가 다 지나갔다 이제 그러는데 이만수 잘렸지, 김시진이 잘렸지, 최동원이 죽었지, 뭐 이제는 세월이 막 바뀌는 것 같습니다. 최동원 선수 무슨 암으로 사망했죠? 최동원이가 무슨 암으로 죽은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대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대장암으로. 우리가 농축된 단백질을 먹어야 기운을 낸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해서 최동원 선수 부모님께서 너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니까는 장어를 한 바켓스 한양동에 사다가 건강원에서 내리는 거예요. 물도 안 쓰고. 그러면 한 봉지에 장어 10마리 들어있어요. 그거 한 봉지 먹으면 뭐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보양이 된다고 생각. 갖고 다니면서 야 먹어. 하루에 3봉지 먹으면 30마리 먹는 거야. 그것만 먹습니까? 뱀. 응? 개소주. 네? 아니 운동선수들이 그랬어요. 운동선수들이 태능선수촌의 운동선수들이 워커힐에 뷔페 오면 워커힐 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오면은 10인분 20인분씩 먹어요.
옛날 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현대 영양학적으로 보면 장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어를 한 마리 먹으면, 두 마리 먹으면, 장어를 한 마리 먹었을 때 우리가 소화기관 내에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로다가 좋은 아미노산, 좋은 지방산을 보내주려면 얼마가 걸리냐? 아무리 빨라야 14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장어 먹고 와서 그날 밤 끝내준다는 거 맞는 말이다, 틀리는 말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날 밤은 끝내줄 수 있어. 간혹. 그런데 두 마리 먹으면 어떻게 되냐? 두 마리 먹으면 한 마리는 소장에서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한 마리는 대장으로 그냥 다 내려가요. 대장으로 내려가서 인돌스카토이라고 하는 이런 독극 물질을 36가지 이상을 만들어요. 암모니아보다 다 강한 물질들이에요. 이놈들이 어디에 가서 대장에 있는 세포를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대장에 있는 세포를. 그러면 대장에 있는 세포가 대장으로서의 기능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면은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조물주는 너 대장암에 걸려서 이렇게 신호 안 보내요. 너 위암에 걸려서 죽어. 너 간암에 걸려서 죽어. 이렇게 신호 안 보내요. 반드시 염증이라는 걸 먼저 줍니다. 염증은 어떤 면에서 선물입니다. 위가 실하려. 그거 고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위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위가 실하는 동안에는 뭐 하라는 거야? 치료하라는 거야. 대장에서 음식만 먹으면 설사해. 그게 뭐예요? 대장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거 치료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치료하라는 거예요. 모든 염증 치료를 잘해야 된다. 염증 치료를 잘하려면은 우리 몸에 무슨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면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특히 어디에 면역 시스템이? 장의 면역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박세준 회장님은 사실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고요. 하여튼 좀 박세준 회장님께서 하시는 이 SJP 슈퍼 유산균 항상 우리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 하신다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번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